요즘 공수처 도입 논의가 매우 활발하죠. 이 공수처 도입이 왜 이렇게까지 이목이 집중된 것인지, 이건 바로 검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 방송에서는 이 검찰의 거대한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법조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권력 비리 검사들의 갈등 관계의 영향이 과연 어떻게 미칠 수 있었던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드라마는요, 직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장면에서 이 서울 서부지검장이 4급 이상의 직원들을 강단에 모아놓고 이 황시목이라는 이 주연 검사를 특임 검사로 지명을 하자 좌중이 술렁술렁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뭐냐, 초반에 일단 살해를 당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업가가 검사의 스폰서였음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또 서부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이 또 고문행위까지 했던 이러한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자 바로 서부지검 내부 수사를 위해서 특임 검사를 전격 도입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임 검사로 지명된 이 주연 황 검사가 특임의 공식 수사권은 지금부터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으면서 바로 수사를 착수하려고 하자 직원들, 막 거기 앉아있던 직원들은 혹시 본인에게 뭐 불똥이 튈 게 있나, 문제가 될 것이 있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서둘러 강단을 우르르 빠져나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비밀의 숲 드라마의 전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특임 검사 제도는요, 사실 도입된 지 불과 10년밖에 안 된 제도입니다. 과거 2010년 4월에 전 현직 검사 수십 명이 부산의 건설업자로부터 금전과 향응,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스폰서 검사 파문을 계기로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이 수사를 담당을 했어요. 근데 다 같이 헤쳐먹은 개자식들이라서 대가성이 없었던 그냥 향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를 밝히고 조사 대상 검사들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갔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이 스폰서 검사의 파문을 이놈들이 서둘러서 일단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2010년 6월에 대검찰청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검사의 범죄가 만약에 드러났을 경우 특임 검사를 지정을 새로 해서 수사를 일임하기로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임 검사의 권한은요,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전반을 일단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이러한 특별 검사와는 완전히 다르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담당하는 사건도 완전히 차별화되게 개별적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라마에서는 특임 검사를 서부지검장이 지정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건 사실 구라입니다. 그건 구라고요. 실제로는요, 검찰총장이 지정하고 임명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지정하고 임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끈앞풀을 특임 검사로 임명을 하고 수사를 진행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 권력을 잡아야 될 이런 특임 검사가 검찰 부패고리 은폐를 위한 용도로 역이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임 검사는 수사의 독립성,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 진행 과정을 상관에게 절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상 거칠애적인 행위일 뿐이고요. 저들이 언제든지 특임 검사에 대한 이런 흐름과 정보와 권한을 주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임 검사는 현재 권력형 꼭두각시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사기관은요, 대표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가 모든 수사의 주체고요, 경찰 중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요,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는 있지만 모든 수사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형사소송법으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장을 신청할 권한 역시도 오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으로 발급받고 싶을 때 반드시 검사에게 법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요, 검찰의 사건 기록 등을 편철, 그러니까 파일지로 이걸 보내면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게 되면요, 검사는 사건 수사를 직접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소, 불기소,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뭐 증거 불충분, 범죄 인정 안됨,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마지막으로 처분을 검사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모두 검사가 직접 지휘하기가 힘들면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지휘를 하고요, 수사를 그쯤에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검찰은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 심지어 영장 청구권까지도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법의 권력이 되고요, 권력의 특권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기소가 되어야 될 쓰레기 같은 놈들은 오히려 기소를 하지 않게 저들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소되지 않아야 될 선량한 사람을 오히려 억울하게 기소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완전한 권한의 월권 남용입니다. 지들이 뭔데 지들 마음대로 독점적으로 저런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것부터가 썩었고 부패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사법부와 거의 하나의 몸뚱이로 움직이는 샴쌍둥이 같은 존재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둘 다 부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마리만 조져도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검찰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곧 사법부도 당연히 그 견제를 받고 개혁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 신설로 만약에 검찰을 공수처가 견제하기 시작하면 검찰과 사법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바로 획기적인 개혁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이야기하자면 매번 하는 짓거리가 셀프 개혁, 내 스스로 내가 변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권력형 비리를 열심히 캡니다. 캐서 일단 국민들의 여론 잠재우기, 수박 거달기식 쇼맨십만 잘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을 맨날 레파토리로 돌고 도니까 결국 검찰은 전혀 개혁되지 않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런 검찰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신뢰가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 드라마나 영화, 이러한 사건들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다루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만큼 과도할 정도로 권력을 독점하고 또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검사는 이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라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법이 다시 개정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재물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암묵적인 관례처럼 아직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법이 현재 부드럽게 약간 수정이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내용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이 내용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고 그냥 표현이 순화되어졌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들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그 내부적으로 상급자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현재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까라 그러면 까는 거죠. 완전 군대 문화식이야, 시스템이. 지금 뭐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의 변함이 없는 관례대로 아직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 간부나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가 합니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면요, 검사가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는요, 검찰총장은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은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과연 누가 수사를 할까요? 검사가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본인 상사를 하급자인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상명하복의 관례에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마치 군인에 대한 이러한 계급제처럼 움직이고 있는 검사의 이러한 업무,
과연 이런 검사들이 저러한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많은 외압과 압력을 안 느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이 장면이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우병우 팔짱 낀 채 검찰을 혼내고 있나? 검찰 소환 당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장면이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지 이제 아시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 더 높은 검사의 외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 제도로 만들었냐, 바로 특별검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과는 완전 별개의 조직을 새로 신설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위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그렇게 시원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농단을 조사했던 특별검사 역시도 한 사람의 검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이임받게 되면 결국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수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죠. 길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별검사와 같은 이러한 제도를요, 이제 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검사가 아닌 상설기구화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 그리고 이러한 수사를 공수처가 떼어오겠다, 뭐 분할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거죠. 공수처가 도입이 되게 되면요, 이제부터 검사 비리는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수처 소속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과 공수처는요,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되게 되겠죠.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만큼 권한과 힘이 쪼개지게 되고, 그리고 상급자가 더 이상, 서로의 상급자가 상대방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를 압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정의로운 검사가 재벌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요, 수사를 진행하다가 알고 봤더니 재벌과 유착되어 있는 선배 검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억울하면 잘 태어나든가, 뭐 이거죠. 자, 해당하는 수사 검사는요, 이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제 징계를 받고 좌천성 인사처분을 받습니다. 자, 좌천받은 검사는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홀로 고군분투하지만 반대로 얻어 터지고 결국 지 스스로 감투를 벗고 검찰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억울하게 잘린 검사, 이 검사가 수사를 하던 재벌 수사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검찰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퇴직한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부패한 검찰에다가 자신의 사건을 고발하고 다른 검사로 하여금 자신이 했던 수사가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검찰의 외압에 의해 저 검사가 수사하던 것들을 공소기각 처리시켜버리면 지금까지 검사가 힘들게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은 그대로 서류 파일 속으로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있다면 억울하게 잘린 검사가 자기의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공수처 쪽에서 저것을 검사로 자기가 채용돼서 저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깊숙이 수사를 하기 위했던 뭐 재벌의 비리라든지 검사들의 비리, 이런 수사를 더욱더 눈치 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상명하복을 전혀 받지 않는 별도의 조직이 부패한 법조인과 검찰, 국회의원들을 막 조지는 거, 이거 상상만 해도 아주 그냥 정의의 피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수처가 부패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검찰 쪽의 검사가 공수처의 비리를 캐는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 물론 이것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윗대가리 새끼들이 또 부패해가지고 지들끼리 입을 맞춰서 뭔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절대 권력의 검찰과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런 견원지간 같은 사이를 만들어내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럴수록 검찰과 법조계의 절대 권력의 힘은 분산되게 되겠죠. 그리고 재벌에게도 그만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힘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수처 신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정부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선의를 가지고 공수처 신설을 제안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정권도 무한히 정권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음번 선거에서 또 그 다음번 선거에서 정권이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공수처에 앉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과는 일단 전혀 다른 차원의 부작용이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통령과 공수처장의 관계가 기존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관계보다 더 가깝고 직접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멀다면 먼 관계입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공수처장과 대통령 사이에 격벽이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대통령이 검찰보다 더 쉽게 장악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수처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3개 법률안 중 모두 공수처의 독립을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공수처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애매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공수처는 분명히 부패하게 될 거고요.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장을 먹어야죠. 그래서 공수처 신설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공수처가 정치 중립기관이 돼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는 공수처가 신설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생기나 마나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반드시 검찰과 견제가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견제가 없는 권력기관은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월권 행위를 하는 이런 재벌들 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검찰이 뭐 적폐청산을 해결하겠다, 뭐 없애겠다, 그러고 근절하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저놈들이 그런 비리들을 캐겠다라고 지금까지 만약에 열심히 그 역할을 했다면 윗대가리 놈들이 제대로 지금 뭔가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윗대가리 놈들의 그 더럽고 역겨운 짓거리 때문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더 완벽히 수사하고 밝히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니까, 저런 짓거리 때문에. 결론은 검찰도 부패했기 때문에 괜히 개미굴 쑤셔봐야 좋을 게 없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검찰 셀프 개혁이요? 셀프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식당에 물이나 직접 퍼드실 때 셀프지. 니들 엉덩이 니들 손으로 몽둥이질 하는데 뭐 얼마나 아프게 때리겠어. 말도 안 되지. 이런 게 쇼야, 쇼.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니까요, 이런 게. 아무튼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권력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을 일단 주요 업무로 삼는 그런 기관이 될 거고요.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상호 견제하게 될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신설을 과감히 추진해야 됩니다. 제발 추진해서 국회나 법조계 아가리에 들어간 저런 부정부패를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신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박수를 보내드릴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부족한 힘을 더 보탤 수 있다면 보태야 되겠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요 무한히 관대했고, 또 없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했던,
지 잘난 맛에 셀프 수사, 셀프 개혁한다라는 검찰의 저런 신뢰 없는 개소리를 이제 행동으로,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놈이 새끼들, 공수처 신설을 지금 막고 있고, 검찰 개혁을 온몸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뭐 캥기는 게 좀 맞나 보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라도 공수처 반드시 무조건 신설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번 정부 추진하십시오. 다음으로 공수처 도입을 두고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여론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말장난 그만합시다. 옥상옥이라고 하면 위에 또 위가 있다는 뜻인데, 자, 부패한 검사나 권력자들을 수사하는 내용이 왜 옥상옥입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러가지고 배때기 지방질 낀 놈들 눈치 안 보고 수사한다라는 게 옥상옥이에요? 더군다나 공수처 도입을 옥상옥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검찰입니다. 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해는 가요. 자기들의 절대 권력 앞에 대항하는 기관이 생긴다는 거 참으로 불편한 일이죠. 그렇다고 옥상옥이 뭐야? 옥상옥? 옥상옥이 뭐 누구야? 어디 사는 뭐 이름이야? 아니 니들 주둥이에서 나온 셀프개혁 다음으로 황당무계한 게 바로 이 옥상옥이라니까. 아주 달밤에 체조하는 소리하고 자빠져있네 아주 그냥. 아무튼 오늘 단 한마디로 이 방송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 반드시 설립되어서 검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이좋은,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견원지간의 친구를 만들어주자. 자,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